협동학습 모형의 양대 산맥이 직소 모형과 STAD 모형입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두 가지 의존성 구조를 갖는 게 협동학습이라고 했는데, 이 과제 의존성 구조를 이제 최초로 보여준 게 바로 직소 원 모형이고요. 보상 의존성 구조를 가장 잘 갖춘 게 STAD 모형이에요. 그래서 각각의 이 구조를 대표하는 두 가지 모형이고, 직소 2 모형은 뭐냐면 요 두 가지를 결합한 거, 직소 1과 STAD 모형을 결합한 게 바로 직소 2 모형입니다. 그래서 과제 의존성과 보상 의존성은 둘 다 갖춘 게 바로 직소 2다.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물어보고 딴 거부터 먼저 물어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중에 그러면 그나마 좀 시험에서 물어봤던 게 뭐냐? TAI 모형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요. 코프코프 모형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요 정도. 나머지 모형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가장 기본이 됐던 직소 모형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직소 원 모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, 직소 원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? 과제 의존성 구조를 갖춘 거. 이게 직소 원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합니다. 즉, 하나의 과제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시스템 구조를 갖춘 게 바로 직소 원 모형이라는 거죠. 그럼 이걸 어떻게 갖췄느냐?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. 자, 직소 원 모형을 적용해서 조선시대에 관한 이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집단을 이제 협동학습을 하기 위해서 집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. A 학생, B 학생, C, D, E 학 5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5명씩 한 조로, 우리 반 인원이 총 20명인데 이렇게 5명씩 한 조로 해가지고 4개의 조가 나왔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럼 조선시대 그 파트를 5명이 한 조니까 파트를 5개로 나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학생, 너는, 뭐 하냐? 조선시대의 정치 파트를 맡아. B, 넌 조선시대 경제를 맡고, C, 넌 조선시대 뭐 문화를 맡고, 너는 뭐 조선시대 교육을 맡고, 뭐 이런 식으로 파트를 5개로 나눕니다. 여기도 각각 마찬가지예요. 정치 맡고, 경제 맡고, 문화 맡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파트를 나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, 각 파트의 전문가 집단을 만듭니다.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정치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요. 집단이 아니라 모임을 만듭니다. 그럼 이 정치 전문가 집단엔 누가 들어가냐면 각 팀에서 조선시대 정치 파트를 맡은 애들이 다 여기로 모이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선시대 정치만 공부를 해요. 마찬가지로 이제는 경제 전문가 모임을 만듭니다. 그럼 이 모임에는 누가 들어가냐? 각 팀에서 경제 파트 맡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. 얘네들이 다 일로 가요.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시대 경제만 공부를 해요. 이런 식으로 각각 파트별로 전문가 모임을 만드는 거죠.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난 조선시대 정치 파트를 맡았어. 그래서 이 정치 전문가 모임에 들어가서 조선시대 정치에 관해서 다 공부를 했어. 그 공부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? 원집단으로 되돌아와서 나머지 애들에게 내가 여기서 배운 조선시대 정치에 대해서 다 알려줘야 돼. B 학생도 마찬가지예요. 나는 경제 파트 맡았어. 그러면 나는 여기에 소속돼서 들어가서 조선시대 경제를 공부하고, 이 공부가 다 끝나면 원래 집단을 되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배운 조선시대 경제에 대해서 다른 애들에게 알려줘야 돼. 이게 바로 직소 모형이에요.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냐? 결국 생각을 해보세요. 조선시대라고 하는 전체 학습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배운 걸 남에게 주고 대신 남이 배운 걸 받아와야 돼요. 그래야만 조선시대 전체가 완성이 되지. 예를 들어서 나 A 학생 여기서 정치에 대해서 배워서 왔는데 이거 너무 아까워.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해서 조선시대 정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거 나만 알고 싶어. 남들에게 안 알려줄래. 자, 너도 나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럼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조선시대라는 이 과제 전체를 완성하는 애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못해요. 정치만 아는 거고 경제만 아는 거고 문화만 아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전혀 완성을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모두 다 뭐 A 학생이건 B 학생이건 C 학생이건 조선시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내가 배워온 걸 내놓고 남에게 대신 남이 배워온 걸 내가 받고 서로 이렇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. 협력을 해야만 비로소 조선시대라는 전체 학습과제가 완성이 되지,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학습과제를 완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이게 바로 그 과제 의존성을 높인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렇게 쭉 이제
서로 알려줍니다. 알려준 다음에,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집단을 구성하고 개인별 전문과제 부과하고 이렇게 정치 파트, 뭐 경제 파트 부과한 다음에 전문가 집단에 가서 협동학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다시 원소속 집단으로 되돌아와서 협동학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대신 이게 문제가 뭐냐?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평가는 개별 평가예요. 개별 평가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뭐 조선시대에서 서로 알려주면서 조선시대 공부가 다 끝났어.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보냐? 그냥 각자 시험을 봅니다. 우리 그냥 학교에서 역사 시험 보듯이 조선시대 시험 본 다음에 그냥 그 시험에서 본 점수가 그냥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. 그 시험에서 내가 100점 받으면 난 100점인 거고 내가 90점 받으면 90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죠. 그래서 개별 평가하고 그냥 개인 점수 산출하고 여기서 끝난 게 바로 직소1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이 직소1이 받은 비판이 뭐냐? 과제 의존성은 상당히 좋다. 서로 협력을 해야만 조선시대라는 과제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보상 의존성이 너무 낮다. 이거 바로 뭐냐. 결국 직소 원모형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점수 받으려면 그냥 내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. 그렇잖아요. 남이 시험을 나보다 못 봐주고 내가 내 시험을 잘 보면 그럼 내가 좋은 점수 받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협력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. 그냥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거다 보니 보상 의존성이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직소 투 모형은 기존의 직소 원 모형에 플러스 이 보상 의존성을 높이려는 그 과정을 더 추가한 게 직소 투 모형인데 그럼 이 보상 의존성을 어떤 식으로 높였느냐 그걸 보여준 게 바로 STAD 모형이라는 거죠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소 원 모형은 과제 의존성 구조가 굉장히 높고 STAD 모형은 보상 의존성 구조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요 둘을 결합해서 일종의 최종 완성본처럼 나온 게 직소 투 모형. 그래서 과제 의존성, 보상 의존성이 둘 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